예,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변리사에서 특허법 강의를 하고 있는 박지환 변리사입니다. 예, 여러분 어느덧 매서운 추위가 끝나고 겨울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겨울의 끝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는 변리사 2차 시험이 우리 앞을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겠죠. 조금만 더 본론으로 가보자면 이제 GS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할 겁니다. 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수험생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2025년도 개설 예정인 GS 라인업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 GS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요. 가이드를 드리고 특히 예년과 비교했을 때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 위주로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올해 2025년도를 대비하기 위해서 구성되어 있는 GS 라인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2월에서 3월 사이에서는 기초 GS가 개설이 됩니다. 보시면 기초 GS 하이브리드라고 해서 이 역시 올해 2025년도에 새롭게 브랜딩하게 되는 새로운 형태의 기초 GS인데 이것은 동차 수험생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GS 강의가 될 것이고 이 기초 GS 하이브리드 강의의 주요한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강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어떻게 활용하시면 되는지는 별도의 오리엔테이션, 본 강의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촬영을 했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서는 이 기초 GS에 대한 설명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가볼게요. 실전 GS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달에 실전 GS A형이 개설이 되고요. 예년과 마찬가지로 6월에 실전 GS B형이 개설이 됩니다. 여기까지는 특이점이 없어요. 네, 보시면 아니 기초 GS B2라는 게 있네. 아니 똑같이 B형인데 B1이라는 게 있고 이거 랩 버전이라고 하네. 뭔가 새로운 걸 만드는구나, 새로운 걸 개설하는구나 라는 느낌 오시죠? 이 부분 한번 설명을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4월에 개설 예정인 실전 A형 먼저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자면 얘는 특이점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예년에 공부하셨던 가장 스탠다드한 필수적인이죠.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이 되는 GS 세트가 실전 A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5월에 개강이 되는 실전 B1형 랩 버전이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를 제가 출제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문제를 출제할 거예요.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올해 61회로 변리사 시험을 합격하신 분들 중에 특허법에 대한 애정, 관심, 또 열정이 있으신 몇 분을 모셨어요. 모셔서 그분들을 연구 조교로 모셔서 그분들이 출제할 겁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박지환 커리큘럼에 몸담으셔서 저만의 스타일을 완전히 습득하신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아니라 다른 강사님의 스타일을 기본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즉 다른 연구 조교님들이 출제하시기 때문에 저랑 문제 스타일이 다를 거예요.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겁니다. 그 문제를 다른 스타일의 문제가 나올 거예요. 그 문제를 테마 특허법을 보시는 분들이 같은 스타일로, 세임 스타일로 답안지를 작성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풀어볼 거예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 같이 연습을 할 겁니다. 즉 문제는 다른 사람이 낼 겁니다. 그리고 답안지는 제가 작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평을 할 거예요. 그 취지 뒤에 가서 좀 더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예, 실전 마지막 B2형 같은 경우에도 예년과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파이널 마지막 시험장으로 가기 직전에 최신 이슈들을 더 보강을 하고요. 최신 이슈들 뿐만 아니라 여기 스탠다드하게 다뤘던 쟁점들까지 필요하다면 다른 형태로 물어보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연습하실 수 있도록 제공이 될 것이고요. 이 실전 A형이 8회차로 진행이 되는 것 그리고 나머지 실전 B1, B2 같은 경우에는 각각 4회씩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구체적인 내용들 하나하나 설명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 GS에 대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고요. 실전 A형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에센셜한 그러니까 표준이 되는 필수가 되는 스탠다드한 실전 대비 연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예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제하고 답안지를 작성하고 강평을 진행을 하게 될 것입니다. 테마 특허법을 가지고 답안 작성을 연습하시는 분들이 가장 스탠드하게 연습하실 수 있는 GS 세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전통적으로 특허법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쟁점들을 가능한 한 다각적인 유형으로 연습하실 수 있도록 하는 실전 연습 강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 8회에 걸쳐서 진행이 되겠고요. 4월 5일 개강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토일 이렇게 진행이 되겠죠. 오전이 될지 오후가 될지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확정이 되는 대로 이건 별도로 메가밸리사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가 되도록 할 겁니다. 그러면 역시 궁금하신 건 이걸 거예요. B1 랩 버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러한 강의를 모색하게 된, 구색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냐, 구성하게 된 취지가 무엇이냐, Y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수험생분들께 가장 많이 드리는 조언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테마 특허법으로 공부를 하신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강사님의 아니면 뭐 다른 특강 문제라도 꼭 풀어보시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 많이 강조해 드리는 부분인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저명한 교수님이 있어요. 이분은 지식재산 분야에서 엄청 저명하신 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B라는 교수님도 마찬가지예요. C라는 교수님도 마찬가지라고 해보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A라는 교수의 애제자예요. 애제자입니다. 완전히 저를 너무 아껴요, 이 교수님이. 그래서 저한테 자신의 노하우, 실력 아낌없이 주십니다. 그래서 제가 이 A라는 교수님의 완전 수제자가 됐다라고 해볼게요. 나는 이 A라는 스타일로는 특허법에 대해서 정말 자신 있어요. 누구랑 비교해서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전국 1등이 자신 있습니다. 근데 시험 문제를 B가 내네? 그러면 B라고 하는 교수님이 내는 문제 스타일이 A라고 하는 교수님이 문제를 내는 것과 스타일적으로 비슷할까요? 아니면 A라고 하는 교수님, B라고 하는 교수님 다 관심사가 다를 거예요. 똑같은 하나의 쟁점이다라고 하더라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가 다를 겁니다. 묻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을 거죠. 설문이 달라질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쵸? 사실관계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으실 거고 똑같은 쟁점이라고 하더라도 누구는 이 판례의 의미를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 판례 별개로 특별한 창작 문제를 통해서 판례 법리를 물어보는 형식일 수도 있을 겁니다. 즉 문제 스타일이 다를 수 있을 거예요. 더 나아가 만약에 C라는 교수가 채점을 하네? 관점이 또 달라질 수 있겠죠. 내가 아무리 A라는 교수의 수제자라고 하더라도 B라는 교수가 문제를 냈을 때 C라는 교수가 채점을 했을 때 100점이 나올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테마특허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당연히 박지환이 내는 문제에 대해서는 스탠다드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쉽게 적응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이 테마특허법을 응용함에 사실은 다른 문제와 비교했을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근데 제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확신도 있고 합격을 할 수 있는 스탠다드한 스타일이라고 확신을 갖고 말씀을 드리고 데이터가 증명해 준다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제 길이 완전한 정답은 아닐 거예요. 제 스타일이 완전한 정답은 아닐 겁니다. 스탠다드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적절할 거예요. 무슨 말이냐? A라고 하는 교수, 이 테마특허법 스타일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너무 땡큐겠지만 아닌 상황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교재라고 그냥 표현을 할게요. 다른 강사, 다른 교재라고 하겠습니다. 다른 기본서를 베이스로 한 문제와 이 채점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사실. 근데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다른 기본서를 중심으로 한 문제, 그리고 채점 풀이할 때는 내가 이 테마특허법 기본으로 답안지를 작성해서 평가를 받을 때보다 아무래도 이 기본서를 본 사람들이랑 비교했을 때 순위적인 측면이나 점수적인 측면에서 불리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기본서의 모든 강사들의 스타일을 다 완파해서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되는 건 무엇이냐? 이 기본적인 능력을 다른 데 응용해 보는 연습을 해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문제 스타일이 테마랑 다르네? 그러니까 나는 이거 모르겠어. 이 책도 봐야겠어가 아니라 이 문제 스타일이 결국엔 다 특허법 내용 아닙니까? 이 문제 스타일에 대해서 이 교재로는 어떻게 답안지를 채웠어야 되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다른 강사님 GS도 다른 뭐 어떤 특강 문제도 한 번씩은 꼭은 풀어보셨으면 좋겠다. 문제 스타일이 다를 수 있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니즈를 제 강의를 통해서 보완해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특허법 연구조교님, 여기 연구조교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테마특허법 커리큘럼을 밟으신 분도 있고 아니면은 다른 강사님을 베이스로 해서 제 GS를 수강하셨던 분도 있습니다. 다 고득점 분들이시고요. 특허법에 대한 열정도 가득하십니다. 그분들이 문제를 지금부터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일단 당연하게도 제가 최소한의 검수를 할 거고요. 제 스타일대로 답안지를 작성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제가 강평을 할 거예요. 강평을 할 겁니다. 오로지 연습용이에요. 이 B1은 강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스타일의 문제를 테마 특허법 스타일로 답안지를 연습해보는 용도로 활용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B1 랩 버전 GS를 새롭게 개설을 하게 됐고요. 여기서 이런 의문 드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 A형도 4문제씩 8번 32문제고 B도 원래 B가 여기선 B2겠죠. B2형도 4문제씩 4개니까 16문제니까 여기만 있는 내용도 정리하려면 너무너무 많은데 야 여기 4개 더한다고요? 16개 만든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쟁점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려가 생기실 수도 있는데 여기 B1에서는 새로운 쟁점을 가져온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주요하게 다뤄지고 있던 쟁점이나 유형들을 중심으로 다른 스타일을 연습한다라고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A형이나 아니면 나중에 나오는 B2형과 쟁점이 중복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중요한 쟁점을 찍는다라는 느낌보다는 연습하고자 하는 분들의 니즈를 채워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어떤 취지인지 이해되시죠? 그리고 아마 높은 확률로 여기서 이 문제를 내신 분들이 채점을 하실 수 있도록 이 인원이 배치가 그러니까 작업이 분담이 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A형과 B2에서 제가 다루는 주제들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소위 말하는 A급, S급 위주로 챙겨져 있을 거고 여기도 당연히 A급, S급으로 들어갈 건데 상당 부분이 중복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조교님들이 제 문제 스타일뿐만 아니라 기출 문제를 갖고 변형을 하시든 아니면 뭐 다른 뭐 교수님들 뭐 특강이라든지 다른 문제들의 내용을 이렇게 변형을 하든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형태로 우리가 지금 머리를 맞대서 문제를 개발을 하고 있으니까 어떤 취지인지만 이렇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A형 같은 경우에 당연히 필수적으로 들으시는 게 바람직하겠고 B2까지도 필수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B1은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니즈에 따라서 연습 용도로 활용을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총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될 것이고요. 5월에 본 강의가 개설될 예정입니다. 전부 다 뭐 당연하게도 현장에서 진행이 되고요. B2 같은 경우에는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최종 실전 연습이고요. 아무래도 A형과 비교했을 때 최신 주요 이슈들 특히 A형이 3, 4월 기준으로 시험이 문제가 출제되지 않습니까? 4월 이후에 새롭게 나오는 판례들이나 아니면 학계 또는 업계에서 주요하게 다뤄지는 내용들 보완을 하고요. 내용들 보완을 하고 또는 기존에 우리가 실전 A형을 통해서 연습을 하고 왔던 유형들을 조금 더 응용된 형태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심화 문제로 제공은 하겠습니다만 4월, 5월, 6월 하면서 여러분들의 실력 향상이 어느 정도 전제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은 더 어려워지겠습니다만 체감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을 거예요. 제 출제 의도는 기출 문제보다는 조금은 어렵게 이 정도가 실전 B2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역시 당연하게도 제가 직접 문제를 출정하고 답안 작성하고 강평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 B1, B2 같은 경우에는 상표법 최재환 변호사가 별도의 4회 차 진행을 하니까 최재환 변호사가 제공을 하는 이 가이드 영상도 참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렇게 올해 GS 라인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당초 예년부터 쭉 진행이 되는 스탠다드한 A형 그리고 파이널 새로운 최신 이슈들을 주력으로 정리를 하는 물론 여러분들 실전 B2에서는 A형에서 다뤘던 쟁점도 또 다루기도 할 겁니다. 근데 다른 형태로 물어볼 거예요. 유형을 달리하거나 관점을 달리해서 물어볼 겁니다. 어쨌든 마지막 보강 GS가 실전 B2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새롭게 개설이 되는 B1을 통해서 다른 스타일에 대한 테마 특허법 스타일, 세임 스타일의 답안지를 연습하고 싶으신 분들이 본 강의를 더 활용해 주시면 되겠다. 근데 이 GS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내가 챙겨야 되는 이 쟁점 범위가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은 줄이셔도 무방하다라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올해 2025년도 변리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GS 라인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고요. 올해도 여러분도 많은 수험생분들의 노력이 배신을 당하지 않도록 GS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믿고 이 실전 연습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줄이겠습니다. 현장에서 GS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